대한민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인도 현지 진출의 최전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시장을 개척하고 계신 법인장 및 재무 실무 책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가장 정교한 세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급망 관리 마진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비즈니스 동반자,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 수석 에디터입니다. 오늘 인도 GST 완전 정복 4편에서는 인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정작 통장에는 돈이 말라 만성적인 자금 압박과 유동성 고사에 시달려야만 했던 근본적인 원인을 완벽하게 규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도 세무 시스템의 독특한 구조 속에서 합법적으로 내 피 같은 돈을 구출해내는 핵심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할 주제는 바로 인도 법인 자금 흐름의 핵심인 매입세액공제 활용법과 90% 신속 환급을 받는 비결입니다. 대표님, 그리고 현지 법인장 여러분, 인도 현지에서 분명히 매출 장부는 아름답게 우상향하고 있고 바이어들의 주문도 밀려들고 있는데 왜 매달 직원들 월급 줄 때가 되면 통장에 현금이 없어서 한국 본사에 긴급 운영자금 송금을 요청하거나 현지 은행의 단기 차입금을 알아보러 다녀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도 통장에 돈이 돌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도 간접세 체계의 가장 가혹한 늪 중 하나인 영누진세 구조와 국세청장부 속에 잠들어 있는 매입세액 공제, 즉 ITC 크레딧의 누적 현상 때문입니다.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할 때 냈던 세금이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 현지에 판매할 때 거두는 세금보다 훨씬 더 비싼 구조 때문에 환급받아야 할 피 같은 자금이 인도 국세청 전산망 속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돈을 내일 아침 당장 90% 이상 꺼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전산 환급 비결과 최신 사법구제 제도를 활용한 세무방어 전략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바뀐 규칙을 알고 국세청 시스템을 역이용해 잠긴 돈을 먼저 빼내는 기업이 결국 이 거대한 인도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최종 승자가 됩니다. 지금 대전환의 문을 열겠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제조업이나 대규모 조립 가공업을 영위하는 한국 외투법인들이 가장 흔하게 마주하는 재무적 난관은 바로 영누진세율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통상적인 상식으로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재나 부품의 세율이 낮고 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완성했을 때의 세율이 높은 것이 정상적인 간접세 체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수많은 내수 산업보호 조치와 복잡한 세무 정책이 뒤엉켜 있어 원자재 수입 시 부과되는 상품 서비스 세율이 완제품 판매 시 부과되는 세율보다 훨씬 높은 기형적인 영누진세율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제3국에서 핵심 부품이나 원자재를 들여올 때는 18%에서 28%에 달하는 통합 상품 서비스세, 즉 IGST를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현지에서 조립하여 완성된 완제품을 유통할 때는 정부의 특정 장려, 정책이나 저세율 규정에 묶여 단 5%나 12%의 매출 세금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물건을 팔아서 거두어들이는 매출 세금보다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지출한 매입 세금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 차익만큼의 세금 크레딧은 고스란히 인도 국세청의 전산 장부인 일렉트로닉 크레딧 레저내에 차곡차곡 누적되게 됩니다.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국세청에 돌려받아야 할 자산이지만 전산망 밖으로 실제 현금화하여 꺼내 쓰지 못한다면 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유령 자금일 뿐입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내 운전자본이 인도 정부의 세수 창고 안에서 무이자로 잠자며 썩어가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인도 진출 한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겉하려 속빈강 정식 재무 고사의 실체입니다. 현지 로컬 직원들은 세금 신고가 끝났으니 문제없다고 말하겠지만 재무제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자금이 세무서에 잠겨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대표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유동성 감옥을 돌파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전산 상계 시스템의 작동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인도는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세금이 연방정부세인 CGST, 주정부세인 SGST, 그리고 주간 거래나 수입 시 발생하는 통합세인 IGST로 고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각각의 세금 크레딧을 서로 상계 처리하는 순서와 규칙이 극도로 경직되어 있어
장부에 IGST 크레딧이 10억 원이 쌓여 있어도 당장 내야 하는 CGST나 SGST, 세금을 현금으로 따로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전산불일치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세금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낼 세금과 돌려받을 세금이 따로 노는 기가 막힌 상황이 매달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세액 크레딧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매달 세무서에 현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왜곡된 자금 흐름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편된 세법은 IGST 선소진 후 상계 선택권을 전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즉 가장 먼저 통합세인 IGST 크레딧을 100% 완전히 소진한 뒤에야 비로소 연방세와 주세 크레딧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설계하여 전산상 세금 잔액이 비효율적으로 장부에 흩어져 묶이는 현상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 전산 규칙의 변화만 정확히 이해하고 재무 시스템을 세팅해 두어도 매달 현금으로 이중 지출되던 불필요한 세무 유출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의 최고 재무 책임자와 현지 법인의 회계 담당자가 이 상계 규칙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까운 현금 유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부에 누적되어 잠자고 있는 피 같은 세금 크레딧을 직접 통장, 현금으로 인출하는 기적의 치트키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량 납세자를 대상으로 인도 정부가 전격 도입한 90% 신속 잠정 환급 시스템, 즉 프로비저널 리펀드 제도입니다. 인도의 세무행정은 기본적으로 의심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국세청 세무관들은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낱낱이 검증하겠다며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환급금을 쥐고 내주지 않는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수많은 서류 증빙과 해명을 집요하게 요구하며 환급 절차를 지연시키는 바람에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환급 청구를 자진 포기하는 사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도화된 전산망과 연계된 신속 환급 제도는 기업의 세무신고 이력과 납세, 신용도가 우량 등급으로 판명될 경우 까다롭고 지루한 최종 실사 검증을 거치기 전이라도 환급 신청 금액의 무려 90%를 신청일로부터 단 7일 이내에 법인 통장으로 즉시 선지급해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나머지 10%는 추후 사후 검증을 거쳐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자금 회전율을 극적으로 높여주고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게 돕는 구세주 같은 제도입니다. 이 90% 잠정 환급 시스템의 전산 UI 예시를 보면 기업의 납세 등급이 그린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순간 환급 신청 메뉴 옆에 신속 지급 승인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 자격 요건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무단 체납이나 신고 누락도 없어야 하며 국세청 전산망에 등록된 기업 정보와 실제 거래 내역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데이터베이스상 일치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래하는 현지 로컬 공급업체, 즉 부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하청 벤더들의 납세 성실도까지 우리 법인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밸류체인으로 엮인 모든 기업의 납세 등급을 연계하여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우리 법인만 세금을 잘 내는 것을 넘어 거래하는 현지 협력업체들이 제때 세금 신고를 완료했는지 전산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스크리닝하고 관리하는 공급망 지배 거버넌스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신용도가 곧 기업의 현금 유동성으로 직결되는 초첨단 디지털 세무국 인도에서 이러한 철저한 준법, 경영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합법적인 유동성 확보 전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도에 진출한 모든 한국 외투법인들이 눈물을 흘며 환호해야 할 사법, 행정의 역사적 전환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출범이 지연되며 진출 기업들의 속을 까맣게 태웠던 상품서비스세 고등상소법원, 즉 GST-8의 정식 출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인도 비즈니스를 전개하면서 현지 세무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부당한 과세 처분이나 반려 통보를 받았을 때 한국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무서 로비나 세무관 개인과의 은밀한 타협 외에는 공식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법적인 통로조차 마땅치 않았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면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했는데 악명 높은 인도의 사법지연 시스템 속에서 소송 판결 하나를 받기 위해 1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기업이 소송 비용과 기회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독단적인 합의 요구나 부당한 과세액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할 전문 사법기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지 세무대리인들도 상소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래 걸리니 적당한 선에서 세무서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타협안에 합의하자고 권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출범한 고등상소법원 GST-AT는 간접세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신속 사법기구입니다. 그동안 국세청 행정심사 단계에서 꽉 막혀 있던 수많은 세무 분쟁, 안건들이 드디어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정식 루트가 열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절대적인 기회의 창이 열려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GST-AT의 연착륙과 누적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기존에 계류되어 있던 수많은 고질적 세무 분쟁, 안건들의 소송 청구 기한을 일괄 유예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동안 세무서장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으로 억울하게 취소되었던 매입세액공제 환급 건이나 세무 지식 부족을 틈타 들이밀었던 억지 세금 추징 처분을 받고도 제때 상소를 제기하지 못해 소가리를 하던 오래된 안건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전문 세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소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금 열린 이 상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과거에 빼앗겼던 내 소중한 자본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GST-AT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를 넘어 거래 당시의 전산 청구서, 실제 물류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과 배송 확인서, 그리고 대금 결제가 정상적인 외환 채널을 통해 이뤄졌음을 증명하는 은행 금융거래, 증빙서 등 고도의 전산 일치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재무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과거 불합리하게 종결되었거나 계류 중인 세무 분쟁 리스트를 전부 끄집어내어 검토하십시오. 공정한 법을 무기로 인도 국세청과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판이 마침내 깔렸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법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전문 법원을 출범시켜준 만큼 반대로 기업의 꼼수나 우회, 편법에 대해서는 전산 시스템을 무기로 단 5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징벌적 대못을 박아버리는 것이 인도 국세청의 양면성입니다. 대표님들과 실무자 여러분, 인도를 여전히 종이 서류와 아날로그식 행정국가로 만만하게 보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편법을 그대로 쓰려다가는 한순간에 법인이 통째로 공중분해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고합니다. 전산화된 인도의 과세 시스템은 과거처럼 사람이 대충 눈 감아주거나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전산으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눈속임이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실무적 사례가 바로 전 세계 세법 학계에서도 혀를 내두르는 5성급 호텔 레스토랑대 독립식 고급 식당의 간접세 부과 세칙 대못받기 사례입니다. 인도의 세법은 식음료 사업자가 위치한 장소의 격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허용 여부를 극단적으로 칼질해 두었습니다. 5성급 이상 초고급 호텔 내부에 입점한 레스토랑의 경우 부과되는 세율은 18%로 매우 높지만 해당 레스토랑을 운영하기 위해 구매하는 모든 식자재와 인프라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즉 ITC를 완벽하게 인정해 줍니다. 식자재 구매부터 임차료, 주방 설비, 수입에 든 모든 간접세를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여 마진을 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호텔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고급 식당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단 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해당 식당이 지출한 모든 원자재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전면 불허합니다. 즉 겉보기에는 5% 식당이 세금이 낮아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매입세액 환급이 원천 차단되기 때문에 내부 마진 구조는 5성급 호텔 식당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쥐어짜야 하는 독소 구조인 셈입니다. 초기 매장 인테리어 비용이나 지속적인 식자재 구매 시 발생한 간접세가 고스란히 고정비용 손실로 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 유통법인이나 현지 외식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이 미세한 세칙의 차이를 무시하고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독립식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5성급 호텔에 등록된 유령 거래처로부터 위장, 인보이스를 매입하여 전산에 입력하거나 부자재 매입, 거래처를 조작하여 불법적으로 ITC 크레딧 장부를 부풀리는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과거 종이 서류 시절에는 이러한 위장 거래가 세무조사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뇌물로 어느 정도 덮어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도 국세청은 모든 거래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교차 대조 시스템을 통해 자동 분석됩니다. 5성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사업자 등록번호와 일반 독립매장의 실제 위치 정보가 불일치하는 순간 전산망에는 즉시 빨간불이 켜지며 불법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러한 위법 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불법적으로 환급받은 전액의 몰수는 물론이고 환급액의 최대 300%에 달하는 잔인한 징벌적 과징금과 법인, 대표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집행됩니다. 법인의 운전 자본 몇 푼 아끼려다 회사의 문을 닫고 법인장이 현지에서 구속되는 최악의 패가망신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꼼수와 편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세법 규격에 완벽히 맞춘 준법 거버넌스만이 유일한 세무 방어막입니다. 자, 대한민국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 여러분, 그리고 실무 책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도 비즈니스의 사활이 걸린 자금 흐름의 대동맥, 매입세액 공제 환급 전략과 신속 환급 제도의 실체를 완벽하게 관통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스터 클래스를 시청하신 대표님들께서 오늘 당장 경영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집행하셔야 할 3가지 실전 실행 지침을 매우 단호하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사인도 법인의 일렉트로닉 크레딧 레저 장부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매출 장부의 성장 해소가 통장의 실제 현금 흐름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만약 역누진세율 구조로 인해 무이자로 국세청에 묶여있는 매입, 크레딧 잔액이 확인된다면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신속 환급, 프로세스 등 사용 가능한 모든 현금화 루트를 당장 가동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잠자는 내 피 같은 돈을 하루빨리 통장으로 끌어와야 기업이 숨을 쉽니다. 세금 환급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며 제때 청구하지 않는 권리는 소멸할 뿐입니다. 둘째, 새로 출범한 고등상소법원 GST-AT의 사법구제 카드를 선제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과거 인도 국세청 세무관들의 억지 처분이나 횡포에 가로막혀 억울하게 손실 처리하고 포기했던 매입세액, 환급이나 과세 안건이 있는지 전산 이력을 끝까지 추적하십시오. 계류된 세무 분쟁의 상소 청구 기한이 주어지는 이 골든타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 준비 절차에 오늘 바로 착수하십시오. 뺏겼던 내 자본을 합법적으로 탈환할 유일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당한 세무조사, 압박을 어느 정도 유예시킬 수 있는 법적 방어막이 생깁니다. 셋째, 현지의 불법 위장 인보이스 거래나 우회 편법 세무 관행을 전면 근절하십시오. 현지 직원들이나 로컬 회계사들이 다들 이렇게 한다라며 권하는 달콤한 꼼수 세무 처리가 있다면 오늘부로 모두 기각하십시오. 실시간 전산망이 가동되는 현재의 인도에서 탈세와 편법은 세무조사라는 칼날로 돌아와 내 회사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뿐입니다. 모든 매입 거래처의 납세 등급과 전산 등록,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필터링하는 데이터 기반의 내부 통제 거버넌스를 완벽하게 구축하십시오. 튼튼한 준법의 성벽을 쌓는 기업만이 14억 인도 시장의 무한한 경제적 과실을 독식할 자격을 얻습니다. 인도 비즈니스는 바뀐 규칙을 명확히 지배하고 활용하는 경영자에게는 전 세계 그 어디보다 강력한 폭발적 성장과 무한한 유동성을 창출해주는 기회의 땅이지만, 법의 변화를 무시하고 낡은 관행과 꼼수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한순간의 모든 투자, 자본이 묶여 소멸하는 가혹한 참호전입니다. 인도 국세청의 날카로운 인공지능 감시망 앞에서 대표님들의 소중한 기업과 임직원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완벽한 준법 거버넌스뿐입니다. 저희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가 대표님들이 걸어가시는 그 외롭고 험난한 개척의 길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단단한 세무의 칼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도 GST 완전 정복 4편 내용이 대표님들의 인도 비즈니스 여정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대표님들의 가장 소중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인도 진출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동료 경영자분들께 이 콘텐츠를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인도의 거대한 세무 장벽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장악하는 경영의 실전 매뉴얼을 매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 비즈니스 성공의 절대적 동반자 인도 비즈니스 파트너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다음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유익한 현장 실무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